지금까지 2021년 10월 11일 디펜스 블로그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2021년 10월 13일 해외 항공 전문 잡지 플라이트 글로벌이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미 육군은 빠른 속도로 고속 비행하는 미래형 공격 정찰기 파라로 적의 방공망을 먼저 정리하고 느린 속도를 지닌 중무장 공격 헬기 보잉 AH-64E 아파치가 안전하게 전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전을 구상 중이다. AH-64 아파치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미 육군이 미래형 공격 정찰 헬기 파라에 요구하고 있는 전방 대공 방어망 파괴 역할은 필수적 요소가 된다. 미 육군이 미래형 공격 정찰 헬기에 요구한 순항 속도가 시속 333km인데 반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AH-64E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3km 정도에 불과해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능력 차이가 존재한다. 구글링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면 파라 양대 후보 중 하나인 360 인빅터스의 경우 모체가 되는 벨 525 헬기의 최고 속도가 시속 370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콜스키가 개발 중인 또 하나의 파라 후보 레이더 X의 경우에는 모체가 되는 S97의 최고 속도가 시속 440km에 달하죠. 어느 쪽이든 AH-64E 아파치보다 월등한 비행 능력을 자랑합니다. 미 육군은 미래형 공격 정찰기 파라가 적의 방공망, 특히 러시아에서 만든 자주 방공포 및 미사일 시스템 판치르 S1과 같은 단거리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미 육군은 방공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난 이후 파라의 임무는 지휘 통제 차량과 장거리 정밀 포격 시설들을 공격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라는 2017년에 퇴역한 벨 OH-58 카이오와 워리어 정찰 헬기를 대체하게 된다. 미 육군은 적의 대공 무기 사정거리 밖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정찰 헬기에 공중 발사 무기체계 Air Launched Effect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되기를 원하고 있다. 공중 발사 무기체계 Air Launched Effect는 최근 해외 밀리터리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인데요. Effect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들이 보통 무인 드론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머무르며 채공이 가능한 이 무인 드론들은 멀리 공중에서 발사되어 적을 정찰하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목표물을 타격하여 소멸시키는 자폭 드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만드는 소형 무장헬기 LAH에도 장착될 예정이며 혹자는 이를 채공형 공격무기 로이터링 뮤니션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격 헬기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는 AH-64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공격 헬기를 교체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 육군 항공센터 사령관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프랜시스 소장이 말했다. 우리의 믿음직한 탱크킬러인 AH-64 아파치는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적의 주력 전차들을 괴멸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입니다. 그 대신 미 육군이 미래형 공격 정찰 헬기 파라에게 원하는 역할은 따로 있다. 로키드 마틴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스텔스 기능을 이용한 대공 방어망 파괴로 다른 4세대 전투기 F-16이나 F-15에게 좀 더 폭넓게 운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듯이 미 육군은 파라의 스텔스 기능을 100분 활용하여 AH-64 아파치가 보다 원활하게 작전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창출해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미 육군 미래 수직 이착륙기 교차 기능팀을 맡고 있는 월터 루겐 준장은 말했다. AH-64E 아파치는 중무장을 통한 강력한 공격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종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파라가 스텔스 침투로 대공 방어망을 파괴하면 아파치가 강력한 화력으로 그 뒤를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장을 지배하고 우리가 만든 시뮬레이션대로 싸울 수 있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미 육군은 현재 육군 항공 프로젝트에 있어 최우선 순위는 바로 미래형 공격 정찰 헬기 파라에 있다고 말한다. 벨의 360 인빅터스와 시콜스키의 레이더 X가 파라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중이다. 미 육군은 성능 비교 평가를 위한 플라이오프를 거친 이후 2023년 가을까지 승자를 결정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으며 결정된 기종의 첫 번째 유닛이 2028년까지 실전 배치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두 편의 해외 기사를 통해 미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공격 정찰 헬기 파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 육군연합회 AUSA에서 주최하는 북미 최대의 육군 무기 전시회에 벨의 360 인빅터스와 시콜스키의 레이더 X가 나란히 등장한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미 육군도 파라가 현재 당면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지닌 프로젝트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해외 기사 3-4편을 읽어보고 생각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벨의 360 인빅터스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 두 기종을 좀 더 상세하게 비교하는 기사를 찾아서 번역해보고 싶을 정도로 두 기종 사이에는 눈에 띄는 차이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벨의 360 인빅터스는 철저하게 저비용, 저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벨이 만든 민수용 헬기 525 리렌틀리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360 인빅터스에는 기존의 민수용 헬기 기술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시콜스키의 레이더 X보다 좀 더 공격 헬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60 인빅터스는 조종사가 앞뒤로 정렬해서 앉는 텐덤 시트를 채택하고 있고, 고속이동 시 양력을 높이기 위해 크게 뻗은 스터브 윙을 가지고 있지만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해 무장 탑재력은 AH-64E 아파치에 비해 5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S97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콜스키의 레이더 X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기술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중 반전식 로터와 독특한 추진식 프로펠러를 후방에 장착하고 있죠. 덕분에 레이더 X는 시속 400km 이상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병력을 6명 이상 태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종석도 앞뒤로 직렬로 앉는 텐덤 방식이 아니라 LAH처럼 양옆으로 앉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60 인빅터스에 비한다면 훨씬 다목적 헬기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생산 비용이나 운용 유지비도 360 인빅터스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 미국처럼 AH-64E 아파치를 중요 공격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있어 소형 무장헬기 LAH가 가지는 의미를 잠깐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군은 현재 배치 완료된 36대의 AH-64E 아파치에 더해서 최대 84대까지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2019년 12월 15일 중앙일보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육군의 소망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48대의 AH-64E 아파치까지 더해 총 132대의 아파치를 보유하게 되며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3위의 AH-64E 아파치 보유국이 됩니다. AH-64 아파치의 대기갑전 능력은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여다본 해외 기사에서도 미 육군은 탱크킬러 아파치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이상 개량 계획이 없는 AH-64E 아파치이지만 미 육군은 2048년까지 써먹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파치 공격 헬기 하나에 장착할 수 있는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은 최소 8발에서 최대 16발입니다. 평균치인 12발로 잡고 그중 50%만 명중한다고 가정을 해도 AH-64E 아파치 한 대가 파괴할 수 있는 전차의 수는 6대라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아파치의 메인 로터 위에는 롱보우 레이더까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명중률은 더욱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될 132대의 AH-64E 아파치로 최소 792대의 주력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시 상황에서는 불축의 변수들이 많으니 계산대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북한군은 촘촘한 대공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우리 육군이 보유할 LAH는 미 육군의 360 인빅터스나 레이더 X와는 달리 스텔스 기능도 없는 데다 속도도 훨씬 느린 편에 속합니다. 미 육군이 파라에 요구하는 순항 속도가 시속 333km이며 360 인빅터스의 최고 속도가 시속 370km, 레이더 X의 최고 속도는 무려 44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LAH의 순항 속도는 278km, 최고 속도는 324km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육군이 마주해야 할 전장과 우리 육군이 마주해야 할 전장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미 육군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러시아 판치르 S-1 같은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단거리 자주방공포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파라 같은 스텔스 공격 정찰 헬기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에 비해 북한군의 대공망은 촘촘하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구형이고 고정식이며 판치르 S-1 같은 고성능 단거리 자주방공 시스템을 갖출 만한 기술도 재정적 여유가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고정식 대공방어망은 공군의 F-35가 맡으면 될 일이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소형 무장헬기 LAH에게 파라 정도의 임무를 맡길 상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형 무장헬기 LAH를 설계하고 입안한 사람들도 그런 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발사 무기체계 Air Launched Effect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찰 드론이면서 필요에 따라 자폭 드론으로 기능할 수 있는 채공형 공격 무기는 360 인비터스도 도입하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LAH가 멀리서 채공형 공격 무기를 발사하여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의 지휘 차량이나 소규모 기갑부대 그리고 휴대용 지대공 무기들을 제거해주면 나머지는 AH-64E 아파치에게 맡겨놓으면 될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대공 방어 수단을 갖추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한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기반 기술이 너무나도 빈약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많은 어려움과 제약들을 만나고 있는 LAH이지만 우리나라 회전익 항공 관련 기술도 앞으로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고등훈련기 T-50에서부터 출발하여 4세대 전투기 FA-50을 거쳐 세미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만드는 데 성공한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저력이 회전익 항공기 분야에서도 발휘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된 내용들은 KKMD 블로그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으며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